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래피 GraphQL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스트래피가 최근에 V4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V4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스트래피로 GraphQL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피는요, 헤드레스 CMS라고 해서 그 백오피스 단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PI를 만들어주고 REST API랑 플러스로 GraphQL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스트래피 사이트로 오신 다음에요, 구글창에다 그냥 스트래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요. 저는 이름을 GraphQL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튜토리얼 이렇게 만드십니다. 만드시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은 킥스타트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스트래피 버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트래피 닥스 앤 리소스로 와주신 다음에요, 디벨로퍼 닥스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V4랑 V3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V4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V4에서 Getting Started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랑 잘 나와져 있습니다. CLI로 저희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입력한 명령어가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로 일단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다 설치가 됐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드민 UI랑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1337 포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쪽에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 일단 제가 끌게요.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GraphQL, 저희가 방금 만든 GraphQL 튜토리얼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그쵸, VS 코드로 바로 저는 열어볼게요. 코드 띄어쓰고 점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자동으로 입력하는 설정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VS 코드 그냥 아무거나 여신 다음에 여기 그쵸, 기어 모양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명령 팔레트, 여기서 shell command install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하시면 내가 현재 열려고 하는 폴더에서 바로 VS 코드를 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 다음에 지금 요것도 결국에는 노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package.json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GraphQL 튜토리얼이고, 그리고 뭐 버전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크립트를 우리는 돌리게 돼요. 그래서 npm run develop 요걸 하게 되면은 스트래피 디벨롭으로 우리가 그 개발 환경에서 서버를 돌리게 되는 거죠. 터미널 창 한번 열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npm run develop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회원가입 해줍니다. 요거는 로컬에서 회원가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누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희 제너럴에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마켓플레이스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웨거가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 이걸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카피 앤 인스톨 커맨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거를 여기 더하기 한번 더 눌러서 터미널이 더 생기거든요. 여기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웨거라는 오픈 API 문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서버를 껐다가요, 다시 npm run develop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스웨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이 그 어드민 UI랑 다 변경이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새로 고침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서가 설치됐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는 거 오픈을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그 백엔드, 그쵸, 백엔드 서버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텐츠 타입 빌더에서 그쵸, create new collection 타입을 할게요. 이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두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은 그 드래프트, 기본적으로 요거를 지원해요. 이게 뭐냐면, 퍼블리시가 됐을 때만 그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겠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거냐 이 뜻이거든요. 저는 false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 컨티뉴 누르시고요. 텍스트는 제가 할 일 목록이기 때문에 그냥 또 타이틀이라고 하고, 어드밴스드 세팅은 required 필드 안 하고요. add another field 눌러주시고, 했냐 안 했냐 is done이라고 하나 또 만들게요. 이거는 그 예전 영상이랑 같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값을 false로 해서 finish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해줍니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서버가 리스타트가 돼요.
한번 그 문서 파일, 문서 쪽 다시 와서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투두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넣는 거는 컨텐트 매니저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create new entity에서 뭐 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또 만들어 볼게요. 또 누르고 이건 호호, 그리고 true로 하고 또 하나 눌러서 뭐 설거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조회가 안 되거든요. 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팅에, 제너럴의 세팅에 아래쪽에 롤스를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공개된 유저한테 어떤 걸 허용을 시킬 거냐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투두 쪽 갈게요. 투두, 이 투두 데이터에 대한 거를 허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모든 메소드를 제가 허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올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세이브를 한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스웨거 쪽 오셔서 투두 API 트라이아웃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execute 해요. 그럼 어떻죠?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REST API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GraphQL은 무엇이냐? GraphQL 설명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창에다가 GraphQL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GraphQL.org라고 나와요. 자, GraphQL은 어떤 거냐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쿼리를 하고 뭐 데이터를 수정하고 딜리트를 하고 이런 크러드의 그런 API들을 직접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API는 보시면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어떠한 그 API들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었던 반에, GraphQL은 자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쿼리를 날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쿼리문이에요. 지금 히어로라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럴 때 어떤 데이터만 가져올 거냐,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제가 실제적으로 그 GraphQL을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서 한번 갑니다. 자, 스트래피 닥스 v4로 오신 다음에 아래쪽에 스트래피 플러그인 UCG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세요. 그러면 npm run install GraphQL 있어요.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자, 다시 VS 코드 오셔서 터미널에서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GraphQL이 설치가 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GraphQL이 설치가 되면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저희 지금 결국에 엔드포인트는 전부 다 로컬호스트 1337이에요. 1337. 여기에서 새 창에 한번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GraphQL이라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GraphQL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서 쿼리문을 날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서 쪽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디벨로퍼 리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REST API 요거랑 아래쪽에 GraphQL API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GraphQL에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이거 토대로 한번 저희가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쿼리문을 날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우리가 이렇게 쿼리라고 하고 뭐 이름을 써주셔도 되거든요. 뭐 fetch to도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호출하려고 하는 그런 투두, 그러면 투두스 해주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디랑 그리고 속성들, 어트리뷰트가 지금 타이틀이랑 그 이즈던이 있죠. 이 이즈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생 누르면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REST API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도 한번 땡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아래쪽이니까, 그쵸, 메타라고 하고 뭐 페이지 네이션, 이렇게 페이지, 뭐 페이지 사이즈, 그리고 페이지 카운트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또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GraphQL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속성들, 어트리뷰트들만 쏙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카운트는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주석을 처리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카운트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REST API에서는 그게 안 되죠. REST API에서는 그 서버 쪽에서 응답을 리스폰스 형태를 줄 때 이거를 다 필터링 해주거나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들만 내려줄 수가 있어요. REST API는. 근데 GraphQL은 그 클라이언트, 즉 호출하는 쪽에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타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없앨 수도 있겠고요. 그럼 메타데이터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에서 저는 아이디는 필요 없어요, 아이디를 뺐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아이디는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트리뷰트에서 저는 타이틀만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틀만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GraphQL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쿼리 쪽을 이렇게 없애셔도 됩니다. 이게 그 가져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트래피 문서에도 잘 나와져 있어요. 스트래피 문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이템 하나만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fetch to do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단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to do라고 하시고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아이디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아이템을, 즉 아이디가 1인 여성만 지금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필터링이라든지 솔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트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솔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게 다큐먼트가 결국에는 이 투두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전체 데이터 투두스 한번 또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투두스에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제가 이렇게 그냥 투두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호출해 볼게요. 투두스 패치 투두스. 자, 그러면 어떻죠? 1, 2, 3으로 그 요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ascending이라고 해요. ascending. 영어로는 ascending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SC 요거 ascending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descending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salt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가 우리 아이디가 저는 descending, 그러면 반대겠죠. 3, 2, 1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죠? 그쵸, 정렬 자체가 거꾸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렬 자체는 아이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숫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숫자로도 어센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센딩, 뭐 디센딩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네이션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페이지네이션도 그 각각의 이제 페이지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여기에 보시면 필터링이 있습니다. 필터는 즉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할 일 목록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거, 완료 안 된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REST API의 경우에는 이거를 서버 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GraphQL로 한다고 하면은 따로 서버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저는 이쪽에서 필터만 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솔트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필터도 걸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컴마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주는 거죠. 필터스로 이제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걸 해줍니다. 이 필드가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isDone이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퍼레이터라고 있죠. 이 오퍼레이터가 요거예요. 이 꼴을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여기 굉장히 조건들이 많아요. 이게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은 거, 비트윈인 거,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런 연산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치하는 것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가 된 애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꼴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꼴 밸류가 뭐죠? 그렇죠, true죠. 저는 true만 가져올 거예요 하면 어떻죠? 그렇죠, true만 이렇게 쏙 가져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false만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false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descending이에요. 근데 descending 말고 ascending 할래요. 그래서 ascending을 하게 되면 1, 3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GraphQ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쿼리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쿼리 즉 이제 조회죠. 조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정대리님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데이터도 나와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 GraphQL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조회에 관련된 부분,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데이터를 변경한다, 이거는 그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뮤테이션이 있죠. 여기서 MUT가 change예요. change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액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볼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딜리트 말고 저는 add를 하고 싶어요 해볼게요. add. 그러면 딜리트 말고 위쪽에 보시면 아마 create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쵸. create 뭐 유저라고 했네요. 그럼 저는 create to라고 해보겠습니다. create to라고 하고 이름을 create to라고 할게요. create to라고 하고, 사실 여기 이름은 딱히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는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그냥 처음부터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create 유저에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데이터는요, 지금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먼저 넣어줄게요. 타이틀은 호호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기존이랑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트리뷰트 타이틀이랑 그쵸 is done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하면 어떻죠? 크리에이트가 된 겁니다. 지금 1, 2, 3, 4죠. 이걸 한번 REST API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설거지까지만 있었는데 다시 execute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호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created at이랑 updated at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 쪽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결국엔 요것만 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를 했던 데이터를 보여줄 거냐,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기본값이 지금 false로 제가 세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false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호호호 말고 값을 넣을 겁니다 해서 is done을 true로 한번 해볼게요. true. 그래서 자 하면은 이렇게 true로 들어가게 됐죠. 다시 한번 execute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애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뮤테이션은 기존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변경하거나 변경 같은 경우는 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아래쪽에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볼게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뮤테이션은. 그리고 업데이트 투드죠. 자, 기본적으로 거의 다 동일해요. REST API는 동일한데 결국 우리가 뭔가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녀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그거는 결국에 고유한 UUID라는 거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ID는 고유한 키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ID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스웨거 다시 보면 1번은 하하잖아요. 얘를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1번을 저는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호호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is done을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제가 true로 한다고 볼게요. true. 이렇게 해서 호출하게 되면 수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fetch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true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를 타이틀까지만 하면 타이틀만 뜨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is done을 했을 때는 is done이 보이고, 그리고 뭐 created at이랑 뭐 updated at 이렇게 해도 그 변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 값을 바로 그쵸, 변경된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쪽이. 그래서 만약에 ID만 했다 그러면 ID만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살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딜리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삭제는 결국에는 그냥 ID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 쪽도 결국 그거죠. 삭제한 녀석을 그대로 보여줄 거냐, 그러면 삭제한 녀석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거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elete to라고 할게요.
delete to do, delete to do. 자, 그럼 전 1번을 지울게요 하는 거예요. 지울 때는 아이디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만 넣어주고요. 그 지운 녀석에 대한 타이틀이라든지 is done이라든지 뭐 created에도 가져오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저 아이템은 지워졌고 지워진 녀석에 대한 그 어떤 녀석을 지웠는지 아이디랑 그 지웠던 녀석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스트 API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패치하면 1번이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GraphQL 자체를 추가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어디서 보시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그 소스에 index.js로 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유즈 스택트에서 모듈이 익스포트 돼 있죠. 이 레지스터 이 부분에서 결국엔 스트랩피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써 있죠. 만약에 확장한 지금 기존 소스에서 확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확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서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랩피 플러그인 GraphQL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보면 disable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액션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 조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 find나 find all 이런 거는 전부 다 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disable queries를 하게 되면 이 쿼리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쿼리를 못하도록 하는 게 disable 쿼리고요. disable은 그냥 아예 기능을 GraphQL로 호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disable mutation은 말 그대로 지금 업데이트라든지 생성, create 그리고 delete를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아니면 따로 이제 개개인 각각의 액션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index.js로 가셔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져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example 복사해서 레지스터에서 넣을 건데요. 이 스트랩피 쪽 주석되어 있는 것만 일단 뺄게요. 빼고. 자, 요것도 간단하죠. 레지스터라는 거에서 그 매개 변수로 스트랩피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랩피를 활용해서 스트랩피 플러그인 GraphQL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익스텐션 서비스로 하고 그 다음에 섀도우 크로드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API 레스토랑트랑 요거는요, 지금 우리가 투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투두. 그런 다음에 find를 우리는 호출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GraphQL에서만 find가 안 됩니다. GraphQL에서만 disable queries로 하겠습니다. queries. 자, 그러면 쿼리 관련이 아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쿼리 자체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fetch to do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었던 단일 쿼리도 안 될 겁니다. 단일 쿼리. fetch to do 아이템. 단일이기 때문에 id를 제가 2로 했어요. 만약에 to do 단수로 하시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쿼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mutables로 했어요. 만약 요거를 mutations로 하게 되면, 그쵸, 요거는 쿼리는 되죠. 쿼리는 되는데 뮤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될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create to도 다시 한번 살려서 뮤테이션 호출하겠습니다. 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특정한 그런 행위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필드 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액션들만 처리 안 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find랑 find on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뭐 delete는 안 하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disable actions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로 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find랑 그 delete를 못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find는 전체 조회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회는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전체 조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조회 안 되죠.
그럼 단일 조회 해볼게요. 자, 단일 조회 되죠. 자, 딜리트 제가 디세이블 해놨죠. 그럼 딜리트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딜리트 제가 2번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크리에이트는 될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스키마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저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